꿈의 글카 5090이 드디어 공개됐습니다. 소비 전력이 무려 589W, 전력을 어마무시하게 먹어서 1000W 이거 어림도 없는 거 아니냐, 언더볼팅 안 하면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파워 제조사 측은 1000W 정도면 된다곤 하지만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궁금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커세어 RM1002 파워를 들고 제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광고긴 해도 9800X3D에 그 귀하디 귀한 5090 아스트랄까지 장착하고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워 커세어에서도 중상급 정도에 위치하는 최대 출력 1000W 제품입니다. 덕후들 지갑 약탈하기로 유명한 커세어, 그 중에서도 중상급의 출력이 무려 1000W. 벌써부터 가격 걱정하실 텐데 괜찮습니다. 이 5090보단 싸잖아요. 케이블은 풀 모듈러 방식이고요. 보급형 파워들의 모듈러랑은 조금 달라요. 실제로 케이블을 만져보면은 이렇게 상당히 유연합니다. 빌드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거 빡빡한 애들은요, 조립을 하는 게 아니라 얘랑 싸워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살짝만 힘을 줘도 부드럽게 각이 나오기 때문에 좁은 틈새 같은 데를 공략할 때도 아주 만점입니다. 게다가 12V 2x6 케이블에는 여기 앞부분이 밝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조립하면서 내가 케이블을 제대로 꽂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40 시리즈 때 멜팅 이슈가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가장 큰 원인으로 엔비디아가 지적했던 게 느슨한 장착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케이블 끝이 약간 구분되는 컬러라서 결착 형태가 눈으로 보이니까 좀 안심되는 기분이에요. 근데 이 케이블 좀 의아한 점도 있었습니다. 8핀 보조 전원 케이블이 요거 2개밖에 없어요. 뭐 보통은 1개 또는 2개만 쓰시는데 만약에 내가 쓰는 글카가 7900XTX 같이 8핀 보조 전원이 3개라면요, 이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어떡하지? 이거 추가 구매해야 되나?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한쪽은 12V 2x6, 여기 한쪽은 8핀으로 된 보조 전원이 있어서 요거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라데온 쓰시는 분들, 시장 점유율 5% 미만의 그 게이머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라데온이 왜요? 당당하게 나 라데온 쓴다 말할 수 있어야죠. 나 7900XTX 쓴다. 참고로 저는 4060 쓰고 있습니다. 파워를 처음 꺼내면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제로팬 모드의 표시입니다. 사용률에 따라 파워의 쿨링팬을 제어하는 방식인데요. 30%만 사용할 땐 작동하지 않고 40%부터 RPM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제로팬 설명드렸으니까 소음 측정 결과도 보고 갈게요. 100% 사용 환경에는 46.8dB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환경이 흔치는 않습니다. 1000W 파워에서 1000W를 다 땡긴다? 이거는 데시벨을 걱정할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걱정해야 돼요. 물론 인텔 14세대 CPU, 예를 들어서 14900K에 5090을 물려서 풀로더를 돌린다? 그럴 때는 이 46.8dB 현실이 되실 수도 있어요. 단 98X3D처럼 소비 전력이 조금 더 낮아서 1000W가 아니라 한 800W 정도의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즉 로드율이 한 80% 수준이라면 35dB 정도가 나오는데 이 정도면 비교적 조용한 환경입니다. 자, 다음은 등급.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분명 이 제품 DB에서는 사이버네틱스 골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상자에는 사이버네틱스 플래티넘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야, 골드를 플래티넘으로 사기치는 건가? 왜 골드는 어디 가고? 에? 여기는 왜 플레라고 써져 있지? 나 지금 사기당한 건가? 에? 아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 플래티넘 맞습니다. 그러니까 80플러스 인증은 아니고 사이버네틱스 인증이 따로 있는데 이 제품은 그것만 받았고요. 제가 인증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서 리스트를 다 찾아봤거든요. 결국 골드가 아니라 플래티넘으로 최종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면 또 80플러스 인증을 왜 안 받은 건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사이버네틱스 쪽이 조금 더 포괄적인 등급이라고 보셔야 돼요. 파워 효율뿐만 아니라 쿨링팬의 소음까지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세분화된 인증에서 당당히 플래티넘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80 플러스 골드 등급 효율이랑 비교했을 땐 이 제품에서 최대 5.54% 정도 더 좋은 효율이 확인됐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론입니다. 98X3D랑 5090 아스트랄 과연 얼마나 먹을까? 실제로 테스트해 보기 위해 이 예쁜 3500X 케이스 안에 커세어 RM1002를 장착해 놨습니다. CPU랑 글카 외에도 SSD 2개, 커세어 타이탄 360 수냉 쿨러, LX, RX 쿨링팬, 도합 4개. 자, 이러면은 충분히 일반적인 환경이죠. 그리고 테스트는 4K 환경에서 그래픽을 아주 잘 갈구는 패스 오브 엑자일 2로 준비해 놨습니다. 아참, 요거 최고 옵션 설정이에요. 자, 지금 여기를 보면은 클럭 같은 경우에는 2662MHz, 파워는 한 600W 정도를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전체 전력이 표기가 되는데 전체 전력은 한 800W 정도를 먹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 무리는 없는지, 혹여나 중간에 시스템이 뻗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장인분들 절대 근무 시간에 저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플레이한 지 한 30분 정도가 지났는데 맵을 이동할 때는 전력이 한 890W 때도 나오긴 하는데요. 평상시에는 한 820W, 800W 정도씩 먹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위쪽 보시면은 클럭 같은 경우에는 2790, 그 다음에 가끔 2800도 떠주는 걸 확인을 했고요. GPU 파워 같은 경우에도 600W 꾸준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딱히 클럭이 떨어져가지고 프레임이 느려진다거나 컴퓨터가 중간에 꺼진다든지 그런 일은 다행히 없습니다. 아까 전에 전력이 914W까지 먹고 지금 여기 부분만 봐도 전력이 한 870W를 먹고 있네요. 이제 ATX 3.1이 총 전력량의 2배를 버틸 수 있게 피크치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0W가 조금 일시적으로 넘어갔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60분가량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력 같은 경우에 전체 소모 전력이 한 820W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소모 전력을 보시면 609W나 한 600W 정도 먹고 있죠. GPU 클럭도 2745에서 37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시간이 충분히 긴 시간은 아니긴 했지만 아주 잘 버텨줬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게임 하면서 확인한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이 한 800W 수준에서 높게는 한 914W 정도였는데 1000W 파워에서 사용량 한 90% 수준이거든요. 쿨링팬의 RPM이 당연하게도 올라가면서 소음이 조금 더 나긴 했지만 이게 플레이에 지장될 정도는 아니었고요. 한 100W 아니면 80W 정도 여유 마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런 4K 게임을 돌리는 정도의 환경에서는 그렇게 큰 걱정이 되진 않았어요. 물론 강조합니다. 인텔 14세대 특히 14900K나 14900KS 이런 애들은 9800X3D보다 소비 전력이 더 높아요. 특히나 오버클럭까지 하시는 분들은 5090 조합으로 1000W 이거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용이 될 것 같긴 한데 그건 파워의 여유 마진이 너무 없어요. 많이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격, 이 파워가 영상 촬영일 기준으로 온라인 최저가는 239,000원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ATX 3.1인데 기존 ATX 3.0이랑 지금 가격이 똑같아요. 물론 이게 저렴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돈을 보태죠. 그럼 1250W라는 선택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돈을 조금 아낀다. 그러면 1000W 플래티넘이 아니라 1000W 골드로 갈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전통의 파워 명가 커세어 아닙니까? 오랫동안 컴 덕질 하시는 분들 중에 커세어 파워가 터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용자 후기에서 불안한 의견들이 있었나요? 시스템 심장이나 다름없는 파워에선 브랜드의 신뢰도나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헤이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